네,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나오기 전에 조폐공사 회장님께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에 조폐공사 경산 조폐창에서 1,000원권 집회에서 불량 집회 발생한 그 사고가 발생됐죠. 네. 그런데 이제 공사 규정을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사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8일이 지난 다음에 보고가 됐어요. 이 왜 이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고, 예를 들면 불량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기에는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러면서 사고의 내용 같은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며칠 소요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할 사항 같으면은 당연하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겠죠. 예. 근데 즉시 사고 보고도 하도록 이 지금 생산관리 규정에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이 정도 사고는 사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제 시일이 며칠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보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심각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같으면은 불량으로 봐서 그 한국은행에 납품할 수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일일이 하고 그걸 반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세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이 있거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또 인사조치 이런 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변조 연구개발비로 상당한 돈을 쓰고 있죠? 예, 매출의 대략 4.5% 내지 5%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과와 전자봉인 보안 모듈 이거에 예.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R&D 연구개발 성과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는 히든 QR 코드라고 보이지 않게 돼 있지만 앱으로 보면은 히든 QR이 보이고 그걸 가지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우리가 한 거는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변조 방지 기술은 국내 최고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우리가 월등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반 벤처기업이 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가 뛰어들어서 만약에 그 벤처기업들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해버린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정품 인증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를 지금 조폐공사가 앞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이 상당한 이 벤처기업들이 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이라는 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정품 인증 사업이라도 기술적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보안 기술, 위변조 방지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술들이 나왔고 그것을 여러 기업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했는데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부딪히는 저 기업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랄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이 줄여나가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만 기술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생하는 그런 노력이 어디보다도 앞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 아까 이제 성동조선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아까 우리 그 박영선 의원님께서 이 삼성중공업과의 경영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무역보험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난번에 탈퇴를 한 이유
그다음에 이 삼성중공업과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사정병행이 됐다라고 수출입은행은 얘기하는데 이게 무공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한테 리포트를 냈어요. 거기 보면 수은과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협약은 기존 예상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위탁 경영이 아니며 채권단 기대 수준에서 미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수출입은행에 3,700억 지금 추가 지원 문제가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연결재무제표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이제 채권단이 저게 되면은 뭐 연결재무제표를 지금 저거 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의결권지 75%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결재무제표 문제가 이제 거론되는 것은 그래서 의결권 75%는 이제 연결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의결 기준상 특례에 따라서 단독 의사결정 불가로서 연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계약은 단일 기관이 의결권 75% 초과 보유 시 의결권 75% 동의 조건 외에 채권금융기관 수 5분의 2 이상의 찬성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75% 의결권 초과를 안 되는 방향으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본의원에게 보내온 수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보고서에서는 이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된다라고 처음에 보내왔다가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네. 입장 변화가 생겼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의견을 더 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네. 성동조선에 대한 출자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성동조선의 전체 지분 중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지금 몇 퍼센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 지금 되고 70%. 그러죠? 네. 성동조선의 지분 전체의 70%를 이미 수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채권단의 그것과 별개로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그 가능성이 저는 대두가 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이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 받았는데 네.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내더라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내달라 했더니 수출입은행이 안 가지고 있다고 자료를 네. 뭐가 몇 점 맞고 뭐가 몇 점 맞는지를 알아야지 개선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금융위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수출입은행이 일부러 안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에서 안 받은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마무리. 자료가 필요한 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1차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